이만우 전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 대선배이신 변정일 의원님을 모시고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특히 변 의원님은 국회 3선 국회의원으로서 아직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고, 우리 후배 의원님들한테 귀감이 될 정도로 아주 활발히 국가 장래를 위해서 많이 걱정하시고 또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변 의원님을 모시고 일부 여당에서는 야권 단일화를 야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야권 단일화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그러한 헌법 정신 이행과 또 안철수 후보의 기술 강국이라는 이 두 명제가 합해져서 우리 미래를 개척하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그런 계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변 의원님의 고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한 것은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단일화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자기네는 단일화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한 것은 야합이다. 예. 정치적 야합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내로남불당이라는 비난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예.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조정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통합해 나가고, 그러면서 보다 더 좋은 정책을 채택하고 보다 더 국민민복에 그리고 공공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거든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는 소위 야합이 아니라 이렇게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진 분열된 국론을 통합해가는 통합 과정이 하나입니다. 예.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갈망하고 있는 정권 교체라는 국민적 총의에 아주 충실한 그러한 통합이다. 그리고 더욱이나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국방이나 경제나 4차 산업 문제나 언론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주요 분야에 있어서 아주 완전히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나 또는 생각이 비슷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이 시대 지상과제로 또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두 분의 단일화는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덧붙인다면 우리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도 두 분의 그런 단일화는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발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굉장히 노쇠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성장 시대에 들어오려 했는데,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주장하는 기술 경제되고 그것만 오히려 잘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성장 잠재력을 복원시키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 잠재력을 복원시키는 그 안철수 후보께서 제시하는 게 아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재를 양성한다든지 또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저출생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든지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그런 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정신에 충실한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우리 윤석열 후보의 정책에다 이 기술 경제 대국이란 이 정책을 합하면 상당히 미래가 밝은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최근에 어제 사전 투표가 있었습니다만, 예. 사전 투표 과정에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주 후진적인 그런 대비책으로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 그 확진자들은 밖에서 추위에 떨다가 투표를 포기하고 예. 다시 투표 안 하겠다 예. 하고 다시 댁으로 돌아가는 이런 예.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예. 그대로 노전한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하나를 보더라도 정권 교체의 필요성이 예. 어느 때보다도 더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 부정투표에 예. 대한 나머지 국민들의 이런 대처 방안이랄까, 예. 이런 데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 지금 이제 이상한 성명서가 유포되고 있어요. 예. 그 성명서의 내용은 뭐냐면 윤석열 후보 명의의 성명서인데, 예. 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예. 3월 9일로 예정된 우리 본투표를 예. 연기하고 이런 문제들을 사전투표 과정에서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리하고 이거 문제를 해결한 뒤에 본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자. 예. 각 당 여러 전체 후보들의 합의에 의해서 예. 그렇게 한번 하자. 예. 이런 취지의 성명서가 나돌고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다. 예. 그러한 성명서를 발표한 일이 없다. 뭐 이렇게 해명이 됐습니다. 예. 혹시라도 예. 이 유권자들이 그 성명이 진짜인 줄 알고, 예. 진실한 성명서인 줄 알고 기권하는 사태가 발생할까봐 예. 우선 이전부터 먼저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조건 예. 투표는 하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가 못마땅하고 기분 네. 나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예. 국민 감정에 안 맞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투표는 해놓고 예. 안 맞는 점은, 잘못된 점은 나중에 처리할 문제고요. 예. 우선 3월 9일 날 전 국민이 나서서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예. 아픈 사람도 해야 됩니다. 예.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든 국민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정권 교체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고 예. 나는 봅니다. 예. 그래서 어제 그럼 댁으로 돌아가신 확진자나 격리자도 네. 꼭 투표를 해 주십사 하는 예. 그런 당부인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그 중간에 보니까 예. 기분 나쁘다고 예. 나 이런 사람들 믿고 투표 못 하겠다고 그러면서 뭐 자기가 투표한 걸 찢어버리고 예. 그냥 집으로 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예. 세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 예. 그게 알려진 것만 세 사람이지 예. 그 외에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주권의 포기고 예. 주권 행사의 포기고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 시대적 사명에 예. 역행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예. 투표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투표는 해야 됩니다. 예. 예. 아까 예. 지적하신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는 네. 것은 가짜 뉴스군요. 예,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하고 이런 뭐 언론의 예, 보도가 예. 있는데 그게 아마 고발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뭐 문제점을 의식해서라도 내일 모레 투표는 꼭 참석해서 정권 교체 힘을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사전 투표 특히 예. 확진자들이 사전 투표하는 그 관리에 있어서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예. 우리 헌법은 선거의 대원칙으로 보통, 평등선거,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또 비밀선거 이 네 가지 원칙이 정해놨거든요. 이 네 가지 원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큰 원칙입니다. 이건 뭐냐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의해서 이 투표가 행해져야만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꽃이 핀다는
그런 거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예.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걸 예. 전제로. 그런데 지금 그래서 사방이 가려져 있는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표를 하고 또 선거법에 보면은 그거를 접으라고 돼 있습니다. 예. 접어서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예. 그 투표함에다 넣는 것까지가 투표가 넣어야 투표가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확진자 투표의 경우는 사전 투표의 경우는 뭐 감염을 예방한다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예. 그 투표 봉투를 기표한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는 봉투에 담아서 예. 선거관리위원 그 종사하는 사람한테 주면은 그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예. 그 투표함에 바로 넣지 않고 예. 뭐 소쿨이나 예. 비닐봉지나 예, 자기네가 쓰레기 봉투. 준비된 예. 쓰레기 봉투나 예. 이런 데다가 모아서 예. 다른 사람들까지 모아서 한꺼번에 투표함에다가 투입하는 예. 그런 과정을 거쳤던가 봅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참관인도 옆에 없었다고 하는데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렇게 그 과정에서 투표 봉투를 주니까 예. 봉투를 뜯어보니까 봉투를 열어보니 이렇게 넣으려고 보니까 거기에 다른 투표지가 들어있는데 예. 그 투표지가 1번에 기표된 투표지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다 투표를 해가지고 거기다 미리 넣어뒀던 건데 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그걸 모르고 그 봉투째 그냥 줌으로써 이게 예. 발각된 게 아니냐 예. 하는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우선 근데 그 과정이 뭐 옳든 어쨌든 간에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투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표된 투표지를 예. 투표함에 넣어야 끝나는 거거든요. 예. 투표가. 예. 이건 직접 하라고 돼 있거든. 직접 예. 투표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서 간다는 거. 직접 선거의 원칙에 투표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 다음에 소쿨이나 뭐 예. 비닐봉지나 이게 아무나 들여다 볼 수 있는 예. 그런 데다가 넣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가지고 투표함에 투입한다. 예. 이것도 말하자면 비밀 투표의 원칙에 예. 위반되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작태는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예. 따라서 이 선거 끝난 뒤에 철저한 규명이 돼야 돼요. 규명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이 돼야 될 예.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일단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서는 3월 9일 투표는 무조건 투표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아마 유권자들 많은 참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최근에 우리 윤 후보를 두고 여당 후보들은 뭐 경제 대통령이 못 된다. 또 우리 이재명 후보는 경제 대통령이다. 이렇게 대비를 하는 그런 얘기가 종종 있는데 저도 고대 경제학과에서 한 30년 강의를 하고 또 한국경제학회 회장도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굉장히 이재명 후보님이 경제 전문 대통령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약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전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어떤 재원 대책이 없는 그런 푸주기식 공약이 대부분입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그 공약을 다 이루려면 1000조 이상이 소요된다. 또 많은 전문가들은 최소한 600~700조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보면 과연 경제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선진국 문턱에서 예. 주저앉은 이유가 예. 과다한 복지 지출. 예. 특히 그리스 같은 나라는 이 좌파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예. 의료보험을 무료로 하고 예. 연금을 올리고 예.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예. 흡사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하는 스타일을 예. 그런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예. 경제가 망가뜨려졌습니다. 예. 우리도 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님처럼 그렇게 부주기식 공략을 하면 예. 우리도 제2의 아르헨티나, 제2의 그리스, 예.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 우려가 예. 굉장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예. 저는 상당히 경제 대통령이다 하기는 예. 부적합하고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서 더 보수적인 네. 지원 대책이 함께가는 네. 이런 정책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대비가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입니다. 벤 예.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나는 뭐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은 법학도라서 잘 모릅니다만은 우선 이재명 후보의 경제를 보는 관점이 예. 관점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강연을 하면서 예.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경제는 과학이고 통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자기 생각에는 통계나 과학이다 이게 아니고 경제는 바로 정치고 그래. 의견이다. 예. 그리고 가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경제라는 거는 정치인들이 정치 권력을 가진 예.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의견대로 하는 게 경제 정책이다. 이런 얘기로 예. 들리거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로 그 이재명의 그 포퓰리즘 경제 정책을 추진하려고 뒷받침해 주려고 여당에서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거부하고 그때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임명 권력은 국민이 선출한 선출 권력의 지위를 받는 게 정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재부 직원들 뭐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하는 거 다 헛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관념이 들어있어요. 예.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을 청와대로 옮기겠다. 이랬습니다. 예. 이건 말하자면 공무원 뭐 기재부 이거 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그 과거에 한 얘기나 경제정책의 내용을 보면 공약을 보면은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 부흥책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예. 소위 국가가 선두에 서서 계획을 짜고 자원을 배분하고 이게 자원을 배분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고 그렇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수용하고 빼앗아서 이거를 자원을 배분하고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 그 돈으로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것 같은데 이란 지금 우리 헌법상의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권한이 막강한데 이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에다가 180석에 가까운 이르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의회세요. 예. 이게 합쳐진다면은 엄청난 독재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보였던 그러한 밀어붙이는 그런 것이 유관일 것이다. 상당히 강력한 정책을 취해서 결국은 이 나라가 경제정책도 독재 체제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국가 부채가 한 420~30조 늘었습니다. 그 아직도 우리 OECD 평균을 따지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면 뭐 한 50.1% 정도 돼서 OECD 평균보다는 뭐 아주 낮습니다만 증가율이 세계 으뜸입니다. 가로 4년 동안 으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제 전문기관에서 우리나라 재정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또 노령화가 세계 최고로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하고 또 가계부채가 1,800조나 됩니다. 맞습니다. 그 가계부채 또 공기업 부채도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이런 요인을 감안해 보면 우리 빚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뭐 예.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제2의 그리스 사태가 나지 않나 예.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작은 정부로 가야 되고 또 지출 구조조정도 확실히 이루어야 되고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공약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루지 못하는 것은 국민한테 양해를 구하는 예.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예. 정부 부채, 예. 공기업 부채, 예. 가계 부채, 예. 또 기업 부채 예. 다 합쳐 5천조가 넘는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지출이 확대되면 결국 나라 빚이 예. 늘어나고요. 나라 빚이 늘어나다 보면은 금리가 상승하고, 그렇습니다. 예, 금리가 상승하다 보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이 되고, 예. 그러다 보면 투자가 안 되니까, 소비가 안 되니까 경제는 저성장으로 예. 계속 저성장 길로만 접어들 수밖에 없고요. 예. 따라서 좋은 일자리고 또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또 복지 정책도 할 수 없게 되고, 예. 예? 예. 뭐 이런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악순환이죠. 예. 우리 악순환. 베니 의원님은 예. 뭐 경제 전문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 예. 그리고 예. 또 한 가지는 예. 정치 보복 예. 문제인데 예. 이게 또 아주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음. 윤석열 후보는 전 정권의 비리가 있으면 그걸 수사할 것인가? 예. 기자가 물으니까 그야 당연히 수사해야죠. 예. 적폐청산, 적폐 있다면 청산해야죠. 예. 그렇게밖에 말 안 했습니다. 예. 정치보복이라는 말 꺼내지도 않았는데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또 이재명 후보 그냥 얼마나 그걸 강조합니까? 정치보복하겠다고. 그렇습니다. 허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할 뿐만 아니라 괜히 허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는 게 좀 이상해요. 예. 예? 예.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말이 있습니다. 또 이재명 씨가 한 말 중에 정치보복은 하고 싶어도 가만히 숨겨뒀다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거다. 예. 당신처럼 그렇게 대놓고 정치보복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 하는 말도 했어요. 예. 과거에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검사 출신이라는 걸 의식해서 한 말 같은데요. 예. 감히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받은 임명 권력이 겁대가리 없이 건방지게 국민한테 달려들었다. 달려들려고 한다. 예.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이게 보면은 말하자면 검찰의 입을 다 틀어 막겠다는 거거든요. 모든 잘못 부정 이런 거 틀어 막겠다. 그리고 자기네가 문재인 정권 집권 이 정부 기간 4, 5년 동안에 해왔던 모든 적폐청산이라는 작업은 결국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정치보복을 해왔습니다. 라고 국민에게 실토하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많은 그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사를 하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정치보복이라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기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이 지나쳤나요? 아닙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예. 같습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 때문에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없어 아쉽습니다. 그럼 또 다음 기회 있으면 의원님하고 다시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예. 한 1분 동안 뭐 또 최종 투표일 이틀 앞두고 우리 유권자에게 당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슨 사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3월 9일 날 투표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권 교체를 이루는 길이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길이고 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확실하게 10대 선진 구간에 들어가고 우리 국민 전체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말로 모범적인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거듭 탄생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음 기회 있으면 또
우리 의원님 모시고 예. 또 장래에 관한 그런 다양한 토론을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